이란에서 혁명이 터져요. 미국 대사관에 있는 모든 직원들은 납치해요. 예. 미국이 다들 이렇게 출동했어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모래바람 나와가지고 예. 비행기들이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래서 실패. 자, 그러면 후메이는 뭐라고 하실 것 같아, 이걸 보고? 형제자매 여러분! 지켜졌다. 이슬람 공화국을 선포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 편이시여. 요즘에 이란 이스라엘 그 분쟁 때문에 네. 막 좀 말이 많잖아요. 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을 또 많이 하고 네. 욕도 표현을 하시고. 많이 하고 욕도 하셨죠. 욕도 최근에 그쵸? 예, 어제 FUCK FCK 대통령이 ING 처음이에요. 미국 대통령이 이렇게 쌍욕을 예상욕을 한 거 처음이에요. 심지어 침착맨도 쌍욕하면 기사 나오거든요. 예. 근데 미국 일장이 네, 이제 앞으로 마음껏 욕하셔도 돼요. 저도 해도 될까요? 트럼프 선생님이 또 앞에 그 네.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주셨으니까 퍽 정도는 뭐 그냥 폭주는 뭐 이제 그냥 편하게 해도 되는. 애정 표현 아닙니까? 그쵸. 미국 예. 일장이 정해줬으면 우리는 그 가이드 따라가면 돼요. 아이 fuck, what the fuck. 예. 굉장히 지금 첨예하게 지금 막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인데 요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또 들을 수 네. 있을까 해서 아무래도 좀 전문가시잖아요. 전문가보다는 저 전문가라고 하면 좀 부담스러워요. 왜냐면 전문가분들은 우리 성일관 교수님 아니면 박현도 교수님이신데 저는 지역 전문 기자. 전문 기자시입니다. 네, 그 지역을 많이 갔다 왔다 하거든요. 취재도 많이 하시고. 네, 저 전쟁이 한참일 때도 이스라엘 들어갔었어요. 이렇게 눈 앞에다가 이렇게 아이론돔이 헤즈볼라의 그 미사일을 격추하는 건 직접 봤거든요. 근데 그거를 네. 직접 이제 생명의 위험이 있는 건데. 저 그 그걸 쓰고. 단계를 넘어갔어요 이미. 몇 번 죽을 위험이 예. 겪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이제 우리 동네에서 쿠르드 노동당이라는 무장단체가 있거든요. 예. 이제 그 사람들은 잘 되면 독립, 안 되면 자치권을 하려고 무장 활동을 벌이고 있었는데 예. 우리 어렸을 때 눈앞에서는 중앙 정부의 군 그리고 PKK 예. 쿠르디스탄 노동당 이렇게 전쟁하고 있었어 우리 아기 내 눈앞에서. 그래서 그 그런 것들을 거왔기 때문에 이렇게 분쟁 교전 뭐 아무렇지도 않아요. 지금도 계속 그거 너무 멈췄어요. 예, 너무 많이 이제 잘 돼서 이제 거의 전쟁 안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번에 있는 이란 이스라엘 전쟁 네. 관련해 가지고 최근에 막 한 뭐 12일간의 뭐 전쟁 뭐 어떻게 해 가지고 뭐 얘기가 있는데 사실 땅이 붙어 있지도 않아요. 네. 그렇잖아요.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지를 좀 약간 설명을 좀 듣고 싶은데요. 일단은 우리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잘 몰라요. 왜냐하면 한국은 독립 이후에 이제 경제 발전 과정에서는 이스라엘 모방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배경에 대해서 사람들 잘 모르고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이스라엘의 인구의 몇 %가 3세대 이전에는 이스라엘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3세대 전에 이스라엘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었을지 네. 이런 질문 자체가 이미 거기에 없었다는 거네요. 그렇죠. 네. 이스라엘 3세대밖에 안 됐어요. 정착한 지가. 예, 이제 지금 나타냐후 총리가 있잖아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총리. 그분이 최초 신토부리 총리예요. 그 이전에는 이스라엘의 총리들은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사람들 아니었어요. 다른 나라에서 살다가. 다른 나라에서 살다가 왔던 분들이었어요. 자, 그럼 일단 이 부분을 좀 약간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이제 유태인들이 원래 거기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언제 2000년 전까지만 해도 거기서 살고 있었다가 로마 제국이랑 직업받고 싸우면서 로마 제국이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고 하고 3차 로마 유태인 전쟁 기원이 한 130년쯤 되는데요. 2000년 아니죠. 한 1850년이라고 할게요. 1850년. 네, 그때 이제 로마 제국이 유태인들을 다 거길로부터 강제로 이주를 시켰어요. 원래 살던 시키고 곳에서부터. 그리고 금지령을 내렸어요. 더 이상 여기에다가 유태인들을 들어가면 안 된다. 원래 도시 이름은 예루살렘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것도 이게 다 기록들에서 삭제해버리고 다른 이름을 만들어버렸어요. 로마 제국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냐하면 이 유대교의 이제 종교에서는 그 땅 예루살렘이 너무 중심지예요. 성지이자 민족의 출발지이자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은 땅이에요. 약속받은 땅.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신적으로 이게 구심점이 되는 네. 땅인데 일부러 그거를 이전시켜서 유일신을 믿는 종교 때문에 그럴까요? 왜냐면 좀 거대 얘기를 하자면 로마 제국 그때는 다 신교였어요. 그리고 사실은 너무나 배려가 많은 제국이었거든요. 다들 자기 종교를 믿어도 돼도 어차피 다 신교이니까 너네 신도 내가 믿을게 이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종교들이 아직 이렇게 복잡한 종교들 아니었어요. 근데 유대교는 그 당시에는 신 하나밖에 없고 그리고 돼지고기를 안 먹고 술을 안 마시고 너무나 좀 약간 까다로운 절차들이 있는 종교예요. 예. 그래서 좀 약간 사회에다가 융합이 안 된 거예요. 로마 제국의 기득권에서는.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 유태인들을 이 사회에다가 비빌 수 있을까? 잘 적응시켜서 이렇게 예. 버무릴 수 있을까? 예. 우리 뭐 예를 제국 들면 안으로. 유태인들이 복용 수술도 하거든요. 예. 근데 이 로마 제국 사람들 안 하고. 그래서 중간중간 황제들이 예를 들면 유태인들의 성당이 있어요. 예. 예루살렘에 지금 없어졌지만 거기 안에다가 자기 동상으로 넣고 싶거나 아니면 남자들이 복용 수술하지 말라고 한다든가 이렇게 자꾸 유태인들이 보면 너무나 빡칠 만한 법령들이 나와요. 문화 말살 정책이네요. 그러니까 야, 유태인 예.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갑자기 점령당해가지고 막 색을 다 지워버리니까. 네. 하여튼 결론적으로 이제 1850년 전에 로마 제국 보기엔 도저히 이 사람들이랑 대화가 안 되니까 몰아냈어요. 다 싹쓸이하고 다 보냈어요. 그리고 금지령 내렸어요. 누구도 여기 와서 이사할 수 없게끔. 근데 다음에 로마 제국 아시다시피 기독교화로 넘어갔죠. 넘어갔죠. 네. 기독교 됐는데 그 금지령 아직도 유지해요. 그러다가 이제 이슬람이 탄생했어요. 예. 이슬람이 탄생하고 다음에 와서 예루살렘을 먹었어요. 먹었는데 우리는 유태인들이랑 그렇게 문제가 뭔가 없는데 해서 그 금지령을 좀 풀어줬어요. 예. 그래서 한 7세기 때부터 8세기 때부터는 유태인들의 이주가 다시 시작했어요. 다시 근데 시작했어요. 그 숫자가 많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직도 도시가 압도적으로 기독교 도시이니까 이번에 기독교 시민들이 반란할까봐 유태인들 조금씩 왔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1850년에 가면 아직도 세계적으로 모든 유태인들은 전 세계에다가 흩어져서 살고 있었고 예. 예루살렘에 가시면 몇만 명밖에 없었어요. 예. 그리고 큰 문제도 없었어요. 사실은 그게 퍼지게 된 계기가 아까 말씀하셨던 2000년 로마 전에, 예. 그때부터 퍼지고 다시 여기 살아도 된다고 하는데 이제 이미 잘 안 오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미 도시가 이미 다른 민족의 도시가 도시가 돼버렸고. 예, 종교는 다양하지만 다들 아랍 사람이고 왜냐면 지금도 가보시면 예루살렘에 거기 기독교인들도 있고 이슬람교인들도 있는 다 아랍 사람이에요. 예. 여튼 이제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150년 전에는 유럽에서는 이제 아시다시피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고 예. 이제 종교 의미가 없어. 네. 중요한 거는 프랑스 시민이라면 다 된다. 그래서 유태인들 보기에는 제일 진보적인 나라가 프랑스예요. 왜냐하면 종교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다들 프랑스 시민만 있으면 된다고 하고 거의 차별이 없는데 드라이푸스인가? 프랑스에 있는 어떤 장교가 있는데 이제 이분이 독일에다가 스파이 역할을 했다는 걸로 낙인이 찍혀서 재판받아요. 예. 근데 그 사람이 아무 잘못도 없었어요. 예. 사람들이 왜 이 사람한테 너는 독일 스파이라고 하냐면 유태인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유럽에 있는 유태인들이 이제 현타 온 거예요. 야, 프랑스에서도 오직 유태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렇게 쓸데없는 프레임이 씌워져 가지고 이렇게 재판을 받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유럽에서는 살 길이 없어. 근데 그게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는 150년 전. 사실 평상시에도 그런 걸 좀 느꼈기 때문에 오랫동안 유럽에서는 그쵸? 유태인들 상대로 학살, 포그럼, 약탈이 있었고 유태인들이 그나마 잘 살았던 데 어디냐면 오스만 제국 그리고 모로코예요. 근데 이제 그 사건을 계기로 야 이거는 진짜 안 되겠다. 네. 우리 이제 안 되겠다. 그래서 유다이스타트이라는 그 독일 말로 책이 나와요. 사실은 그 분이 독일에 아니고 오스트리아에 있었는데 이거 무슨 말이냐면 유대 국가론 데어더 헬스이라는 유대인 오스트리아 기자가 이 사건을 보고 왜냐면 지지하러 갔었는데 특파원으로 이걸 보고 이거 안 되겠다고 해가지고 우리는 유대 국가를 만들어야 돼. 근데 우리는 유대 국가를 만들어야 돼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유대교를 잘 믿는 사람들은 아니고 말로 유대교지 어느 정도 좀 약간 나일론 신자, 세속주의자들이에요. 약간 근데 뭐 종교보다는 민족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고민해요. 우리는 유대 국가를 그럼 어디에다가 만들까? 그래서 많은 후보가 있어요. 뭐 우간다, 마다가스카르 아니면 아르헨티나 일부분. 뭐 아프리카도 후보에 있었어요. 네, 다양한 얘기들 거론이 돼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유태인들이 전 세계에다가 버졌기 때문에 모든 유태인들을 설득할 수 있는, 왜냐면 여기 있는 유태인들은 오케이 아르헨티나 좋다고 했는데 저쪽에 있는 유태인들은 그걸 안 된다고 하면 그러면 대대적으로 유대인들의 이주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가야 모두를 설득할 수 있는 원래 살던 땅으로 가자. 그렇죠. 근데 그 땅에 지금 누가 살아요? 아랍 사람들 살아요. 이미 자리 한참 됐죠. 네, 아랍 사람들이 거의 7세기부터 살고 있고요. 근데 어떻게 밀고 들어가요? 이제 그때는 우리도 지금 이 시대에서 그 시대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 시대 어떤 시대예요? 식민지 시대예요. 문명적으로 앞서간 사람들이 문명적으로 살짝 떨어져 있는 지역에 가서 거기서 식민지를 만들고 그 식민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관리하는
앵글로색슨 사람들도 미국에 와서 거기 있는 인디언들이나 뭐 해가지고 어느 나라 미국이 나온 거고 남미에 가시면 스페인 애들이 와서 현지에 있는 아스텍, 잉카 문명들을 뭐 해가지고 어느 나라 그거 그때 유행했던 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떠올린 게 그냥 우리가 힘으로 밀고 들어가서 돈도 많으니까. 그냥 밀고 들어가서 그냥 여기를 만들자. 예. 그때 그 땅을 갖고 있었던 나라는 튀르키예였어요. 오스만 제국. 오스만 제국도 원래 유태인들의 이주를 막은 나라가 아니었어요. 오스만 제국 시기 때도 중간중간에 몇 차례로 대대적인 이주들이 있었어요. 왜냐면 또 스페인에서 유태인들이 학살 당했을 때 스페인에다가 걔네들 죽이지 마 나한테 줘라고 해서 학살 당했던 유태인들의 일부를 예루살렘에 넣은 것도 있었는데 근데 갑자기 모든 유럽에 있는 유태인들이 들어온다? 그것도 아니야. 그래서 오스만 제국한테 제안을 했어요. 우리가 니네들의 모든 빚을 갚을게요. 왜냐면 당신들이 유럽 국가들에다가 빚이 많아. 우리가 다 갚을 테니까. 갚을 테니까. 우리 살게 해줘. 아니 예루살렘이네 땅을 우리한테 돌려줘. 오스만 제국 그 정도는 아니야. 우리는 유태인들한테는 그렇게 힘들진 않아. 그 정도는 아니야.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스만 제국이 약한 시기를 기다려야 돼요. 오스만 제국 언제 약했어요? 1차 대전 때 약했어요. 예. 오스만 제국의 중동 땅에다가 욕심이 많은 나라가 어디예요? 뭐 유럽에 뭐 또 많은 어디요? 나라들이 유럽에 어떤 나라가 제일 욕심 많을 것 같아요? 중동에 있는 그 땅이 나한테 필요해. 중동에 그다 필요할 것 같은데 누구 네. 어디지? 제일 많이 필요할 사람. 독일인가요? 영국? 영국. 아. 그래서 영국에다가 가서 얘기해요. 우리 돈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 지금 유럽에서 너무 힘들어요. 너도 좀 약간 도와줘가지고 우리 좀 약간 거기다가 나라 만들면 안 되냐. 영국 오케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또 한국에서 잘못된 해석이 있는데 영국이 그걸 오케이라고 하는 거는 유태인들이 너무 좋아해서 아니고 오히려 그 예를 들면 다르푸르 협정이 있어요. 오케이 우리가 니네들한테 유태 국가를 만들어주자 했던 그 협정에 사인했던 영국 외교관 이 사람들 다 반유대주의자들이에요. 나가라 그냥. 그 나가라예요 사실은. 비오고 또 저기 좀 저기 살아. 내가 예. 도와줄게 좀. 우리도 뭐 준다며 뭐 예. 돈도 받고. 이제 여기서 영국의 이제 양아치 짓이 뭐냐면 같은 부동산을 가지고 삼중 계약을 해요. 유태인들한테 그렇게 말해놓고 다음에 똑같은 땅을 프랑스한테 주겠다고 하고 왜냐면 혼자 이기지 못하니까 중동에서 프랑스군까지 끌어당기려고 하고 또 그것도 안 되니까 야 그러면 여기 현지인들을 반란하게끔 만들자. 그래서 아랍 사람들을 찾아가서 너네 모함메드 사들은 똑같은 피 똑같은 아랍 사람인데 왜 이 돌골 개통 이 북방 오랑캐들의 말을 듣느냐. 니네들 들고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 뭐 오스만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는 거네. 자기 땅 갖고 누가 야 네가 먹을래? 네가 먹을래? 근데 오스만 제국 제일 약한 시기고 아무리 네. 약해도 그리고 그 사건 이후로 오스만 제국 없어졌어요. 1차 대전 이후로. 거의 그냥 막 멸망될랑 네. 말랑. 그래서 그때 또 아랍 사람들한테도 제안을 해요. 아랍에 있는 제일 유력한 반란자한테. 그래서 똑같은 땅을 가지고 유태인들한테도 프랑스 사람들한테도 아랍 사람들한테 약속을 했는데 그래서 아랍 사람들도 반란을 했어요. 그 관련된 유명한 영화도 있어요. Lawrence of Arabia. 옛날 영화. 여튼 그러다가 오스만 제국이 모든 제조라툴 아랍 반도에서 모든 군을 다 절수할 수밖에 없게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부터 문제예요. 누구 거냐 이제. 일단 프랑스한테는 야 예루살렘 정도는 안 되겠다. 너 시리아 정도 가지고 가 해가지고 프랑스가 쇼부를 쳤어요. 자 남은 거는 유태인들하고 아랍 사람들인데 유태인들은 야 우리가 돈을 다 대줬잖아. 중간중간에 몇 명이라든가 좀 군인들도 보냈지만 근데 제일 큰 전쟁을 누가 했어? 아랍 사람들의 반란 없었으면 영국이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거기서 또 영국이 아랍 사람들하고 유태인들 사이에 이렇게 갔다 왔다 해요. 어떻게 해야 되나? 나 여기서 돈 받았고 여기서도 이제 군사력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내가 하다가 그리고 그 사이에도 그 점령군이 영국군이잖아요. 왜냐면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뺏어갔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부터는 엄청나게 유태인들이 와요. 유럽에서. 근데 제일 결정적으로 많이 오는 시기 언제예요? 제일 많이 오는 시기? 제일 많이 언제 죽었어요? 그 독일이 그 해가지고 전쟁 벌여서 유태인 그렇죠. 정확해요. 네. 그때 제일 많이 와요. 피해서 이제. 예, 피해서 진짜 이사해야 될 이유가 생겼으니까. 전에는 여기도 터전 있고 하니까 이제 선택의 영역이었다면 이제 필수로 가게 돼. 그래서 갑자기 39년 이후로 더 대대적으로 오니까 아랍 사람들 보기에 잠깐만 이대로 가면 우리가 원래 이 땅의 주인인데 우리는 지배자 아니고 비지배 계층이 되겠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유태인들하고 아랍 사람들 사이에는 원래 그동안 문제가 없었는데 그 영국이 거기
거기를 식민지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정독으로 해가지고 영국 거기 다스리는 순간부터는 둘 사이에는 분쟁들이 일어나요. 서로 죽이고 그래요. 그럼 문제는 예. 영국이 처음에 교통정리를 이상하게 했네요. 그렇죠. 이상하게 말을 하고 다니네. 예. 이걸 확실히 딱 야 이거 해가지고 우리 딱 하면은 여기는 네가 하는 걸로 하고 네가 하는 걸로 하고 오케이 그럼 뭐 약간 오케이 돼가지고 딱 하고 나눠야 되는데 네. 너네 줄게 해서 일 끝나고 이제 네. 교통정리를 하다 보니까 자 이제 나라를 만들려고 했는데 당연히 거기서 아랍 사람들이랑 분쟁이 있겠죠. 예. 왜냐면 우리는 여기서 1300년 전부터 살고 있는데 니네들 떠났잖아. 우리 여기 왔을 때 로마 애들이 있었어. 니네들 없었어. 우리가 니네들 거를 뺏어간다 아니고 우리는 여기서 1500년 동안 살고 있었어요. 근데 유태인들도 야 우리는 영국이랑 합의를 했는데 우리 돈 대줬잖아. 그러다 보니까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분쟁이에요, 이거. 근데 여기서는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미 옆에는 요르단이라는 나라가 생겼고 밑에는 이집트라는 나라가 있었고 위에는 시리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분들도 사실은 자기 나라로부터 자기 시민들로부터 민심을 받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다 1차 대전 이후에 생긴 족보가 없는 나라들이에요. 생긴 지 얼마 안 된 나라인데 국민이 왜 인정해야 되겠어요? 뭔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이 선포를 했는데 우리는 이제 여기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그 지역에 있는 아랍 사람들은 불만이 있고 그때 바로 시리아, 요르단, 이집트는 전쟁 선포를 했어요. 몰아내겠다. 네, 우리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없애버리겠다. 근데 사실은 여기서 특히 요르단하고 이집트의 꼼수가 뭐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우리는 요르단이랑 반딕하고 북부도 이제 시리아한테 던져주고 쇼부를 치고 마무리하자. 거기 안에 있는 아랍 사람들에 대한 동정심보다는 이득 때문에. 이득 때문이었어요. 근데 그게 그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미 만들어졌을 때예요. 선포하고 다음날 전쟁이 시작했어요. 인정 못한다. 네, 인정 못한다. 근데 이미 그들이 뭐 여기 있는 아랍 사람들이 막 고통받으니까 구하자 이게 아니고 없애고 나머지 누가 갈라먹을지. 네. 그러다가 이제 소안 지구라는 땅하고 그건 이제 요르단이 먹었고 예. 가자 지구를 이집트 먹었어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휴전을 팠어요. 근데 사실은 말은 휴전이지 뭔가 싸우다가 휴전이잖아요. 예. 그러면 누가 좀 약간 이겼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뺏겼으니까 이제 그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이긴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이스라엘 없애버리겠다고 했는데 없애버리지도 못 못했고 없앴고. 네. 그리고 원래 유엔이 분할한이 있었는데 유엔의 분할한보다 더 큰 땅을 이스라엘이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집트, 시리아, 요르단, 중동 모든 지역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코딱지만큼 나라한테 밀렸다고? 이거 말이 되냐고? 근데 왜 그게 한 번에 이게 싹 안 됐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세 나라가 공격을 했는데. 이스라엘 그것도 이제 공부를 해보시면 다 연구들인데 이스라엘이 언젠가 이 이집트, 요르단하고 시리아가 끼어 들어올 거라는 걸 예상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미 철저히 준비를 해놓은 상태에서 준비했고, 선언을 그리고 했어요. 거기 나라들에다가 이미 스파이들도 많이 심어져 있었던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미 사전 준비를 너무 잘했기 때문에 상대에 있는 나라들이 인구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겼어요. 그러면 전쟁이 끝나지 않았는데 일단 휴전하고 그 휴전했어요. 예. 그걸 교통정리하는 상황에서 안보다 훨씬 더 많은 땅을 예. 이스라엘이 인정받게 됐고 다른 나라는 조금만 가져가고. 이제 인정받다는 말이 서양이 인정했지 아랍 국가들 아직도 인정 안 했어요. 사실 여기부터 이제 설명해야 돼요. 그게 근데 유엔에서는 이스라엘이 한 요 정도 해라라는 게 사실 유엔이 서방 세력을 대표하는 그때는 유엔이 진짜 이거 다시 말씀드려야 되는데 유엔이 그걸 선포했을 때 47년이에요. 네. 이 정도로 이스라엘 너네 가지고 가 유태인들이 너네 가지고 이 정도 아랍 사람들이 너네 가지고라고 하는 분할안이 있어요. 예. 그 분할안이 유엔에서 투표하기로 했어요. 네. 근데 이스라엘이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세계 유태인 오르가니제이션 어쩌고저쩌고 있는데 그걸 통해서 열심히 외교전을 벌여가지고 특히 남미 국가들을 많이 꼬셔서 어느 정도라면 뭐 로비를 했겠죠? 예. 예를 들면 그리스는 기독교 국가인데도 무슬림들 편에서 투표를 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3대 2를 넘었어야 됐는데 딸랑 3대 2를 이겨가지고 이스라엘의 그 분할안이 통과됐어요. 문명이라는 게임 보면 네. 외교할 때 다른 나라한테 뭐 이득 네, 주는 걸 해야 해서 돼. 계속 네. 표를 갖고 오거든요. 네. 그런 걸 한 거. 너무 잘했죠 이스라엘이 그걸. 관련된 그 외교관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너무 잘 꼬신 거예요. 사실은 이 분할안이 이스라엘 안에서도 유태인들 안에서도 100% 동의를 받은 거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유태인들 하는 말이 뭐냐면 야 잠깐만 우리가 영국한테 돈을 대줬지 이 정도 땅에 대한 약속을 받았지 유엔에서 나오는 거 뭐야 55%밖에 안 나왔어요. 네. 근데 그 당시에 있는 태세는 야 얘들아 결론적으로 공식적으로 확인을 받은 거잖아. 55%이더라도 인정받은 거야. 이걸로 감사하자.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도 사실은 이거는 좀 약간 말이 많았어요. 이걸 우리가 동의하지 말자. 왜냐면 돈을 대줬으면 100% 받아야지 왜 55% 받아내야지. 받느냐. 하여튼 거기서 이스라엘 결론적으로 그 분할하는 오케이 했고 그 분할을 위주로 이제 나라를 선포했는데 바로 다음날 주변에 있는 아랍 국가들 전쟁 선포를 했어요. 근데 아랍 국가들은 이미 1차 대전 이후로부터 생겼던 나라들이었기 때문에 아직 정리되어 있지 않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 우리한테 뭔가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전 준비를 했기 때문에 패배한 거예요. 그 나라들도 약간 어수선한 상태였기 네, 때문에 네. 일단 단합력도 부족했고 막 네.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네. 됐고 어느 정도라면 요르단의 군대 장군이 영국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고위급 장교들은 다 체체니스탄 사람이었어요. 그 정도로 나라가 아직 생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형평성이 없었죠. 그 당시에는. 하여튼 근데 그 패배가 너무나 이 중동에서 큰 파극을 일으켜요. 예. 우리 어떻게 이렇게 코딱지만큼 이스라엘한테 패배했냐.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중동 연합. 안에서 혁명의 도미노 에펙트. 음. 이 왕들은 다 유럽이 특히 영국이 떠나기 전에 심어주는 꼭두각시들이다. 진 거는 사실 이런 식으로 왜? 우리 왕 때문에 진 거예요. 이 자들이 진심으로 안 싸웠다. 네. 그런 거 서방에서 이렇게 네. 왔기 때문에 이런 거 안 됐다. 네, 그 전쟁이 48년에 끝나요. 50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중동에서 뚜루룩 이렇게 혁명의 도미노 에펙트. 일단 이집트 52년, 다음에 이라크, 다음에 리비아. 탁탁탁탁탁 위에 있었던 왕들을 다 쳐내요. 근데 예를 들면 군인인데 우리 위에 왕이 있어요. 우린 이 왕을 없애버리고 공화국으로 만들고 싶은데 어떤 명분으로 그걸 하실 거죠? 첩자다. 외국. 그렇죠. 외국 첩자. 심어놓은 그리고 또 국민을 어떻게 동원할 수가 있어요? 뭔가 잘못을 말해야 되는데. 예, 아니면 어떤 사상. 이슬람 네. 요게 아직 덜 심어져 있다. 이슬람으로 꽉 찬. 근데 또 그걸 하면 자기 나라의 이슬람 정신. 기독교 시민들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이집트에 아직도 인구가 10%하고 20% 정확히 숫자를 모르지만 기독교가 있어요. 예. 시리아도 지금 기독교가 있어요. 그럼 그 기독교 사람들까지 다 데리고 와야 돼. 그러면 뭔가 필요해요. 그러면 모르겠어요. 어떻게. 민족. 우리 위대한 아랍 민족이에요. 이 왕들이 다 예전의 민족이 꺼여 있어요. 아랍 사람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위대한 아랍 민족으로 다시 부활시켜야 돼요. 그래서 생긴 거 뭐냐면 아랍 민족이에요. 아랍 민족주의. 그래서 나라가 다 다른데 아랍 민족이라고 이게 다. 우린 이 왕들 때문에 아랍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지 못해요. 왕이 뭐 합치는 거 원하겠어요? 왜냐면 자기 왕권이 무너질 건데.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랍 사람들끼리 다시 한번 큰 아랍 나라를 만들려면 일단 왕들부터 쫓아내야 돼. 그래서 제일 먼저 쫓겨난 거 어디예요? 이집트예요. 왜냐면 이집트 왕의 예. 민족 혈통이 이집트 사람, 아랍 사람 아니에요. 그리스 북부에서 태어났던 알베니아족이에요. 우리는 왜 이 사람을 말을 들어야 돼? 우리는 아랍 사람인데. 예. 이런 왕들도 있으면 이 아랍 국가들 어떻게 모여야 돼? 안 모이잖아요. 그래서 왕들을 쳐내야 돼. 알겠어요. 이게 우리가 진 이유는 단합이 안 돼서고 단합이 되려면은 자꾸 다른 민족들이 왕인데 이거를 제대로 안 되니까 다 우리가 단합하려면 우리 민족끼리 뭉쳐야 된다. 네. 우리 민족끼리가 그래서 되네. 예멘에 있는 그 왕 같은 사람이 날라갔죠. 이라크에서 거의 왕실을 학살했어요. 너무 잔했었거든요. 이라크 거는. 예. 58년인가 56년인지 까먹었는데 근데 실마리는 이집트예요. 이집트가 제일 먼저 쳐냈어요. 예. 자, 이집트에서 왕을 쳐낸 사람 자말 압둘 나스르. 자말 압둘 나습. 자말 압둘 나스르 중심으로 이 중동에서 왕권들이 하나씩 무너졌는데 어느 나라의 왕권이 남았어요? 중동에서 왕이라고 하면 사우디아라비아. 그렇죠. 정답. 왕실 돈 제일 많은. 예, 맞아. 그래서 제말 압둘 나스르 보기엔 다 무너졌는데 사우디가 안 무너졌네. 그리고 사우디는 왜 이렇게 미국이랑 친해? 미국이랑 친해요? 예, 왜냐면 석유를 미국이 뽑아주니까. 그렇구나. 예, 제말 압둘 나스르 이 말을 해요. 네. 이 사우디는 배신자다. 아랍 민족의 배신자야. 이게 일어나가지고 뒤집어야 되는데 안 뒤집히니까 배신자다. 네. 그리고 이 말을 했어도 사우디 국민 여러분, 너네 왕이 꺼내주는 그 석유 있잖아. 그거는 왕 거 아니에요. 너희들 모든 아랍 사람들 거예요. 이거는 아랍 민족의 석유지 어떻게 한 가문의 석유냐. 그리고 막 너희는 지배받는 게 좋아. 왕은 지배받는 게 그렇죠. 좋아. 막 이런 거 하고. 네. 자, 그러면 이제 스트리트 파이터를 예전에 해보셨죠. 예. 리우하고 켄이 이렇게 아두케. 아두케. 자, 지금 뭐 자말 압둘 나스르는 아랍 민족주의 했는데 그러면 사우디는 뭘 해야 돼요? 아두개 또 싸요. 근데 아두케는 뭘로 사야 돼요? 그걸 이제 방해하려고. 방해하려고.
종교로 가야 되나? 그렇죠. 왜냐하면 그 공통점을 찾아야 되니까. 맞아. 아, 사우디도 그럼 이슬람주의 이렇게 한 거예요. 이슬람주의. 그러니까 아랍은 민족인 거고 이슬람은 종교니까. 종교예요. 왜냐하면 야말 압둘 나스르 같은 다른 지도자들도 모든 아랍 사람들을 이렇게 화합하려고 종교보다는 민족으로 갔기 때문에 기독교까지 안아주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세속주의를 통해서 빨리 나라를 개발하려고 하는데 사우디는 야야야야 민족이 중요해? 아니면 모함메드 사드로부터 내려온 우리의 종교가 중요해. 우리 종교가 없었으면 아랍 사람도 없어졌었어. 우리 정신. 예, 아랍은 뭐 기독교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아랍이 어느 날까지 어떻게 내려왔어요? 이 민족 자체가 이슬람을 통해서 내려왔는데 이슬람을 이렇게 배척하는 거 어디냐 해서 이번에 사우디 중심으로 이 공화국들에 있는 나라들 있잖아요. 뭐 이라크라든가 이집트라든가 거기서 이슬람주의 집단들을 몰래 지원하기가 시작해요. 근데 또 맞는 말 같아요. 왜냐면은 예.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은 다 같이 해서 융화가 됐었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말하면은 그렇지. 우리가 이제 이걸 믿고 네. 우리가 다 하면은 같은 그 팀인 거지. 그래서 여기서 사우디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이 아랍 민족주의 정권들을 제일 골치 아프게 만드는 조직이 무슬림 형제단 이흐와니 무슬림인이에요. 무슬림 형제다. 예, 이 조직이 사실 조그만 국제 뉴스를 하시는 분들은 알 텐데 이건 사우디가 우리는 이 집단을 지지하지 않으면 이 공화국들이 힘이 세질 거고 언젠가 우리의 왕권도 무너질 거야. 우리는 이 민족주의적인 공화국들을 통제하려면 우리도 이슬람주의를 발사해야 돼요. 그래서 제일 많이 지원을 했던 제일 많이 커졌고 이집트에서 시작했지만 중동에 퍼졌던 집단이 이슬람 형제단 이흐와니 무슬림인이라는 네. 집단이에요. 사우디는 종교적으로 예. 이슬람으로 이슬람주의. 이슬람주의로 이제 방어를 했고. 자, 그러면 이슬람주의를 방해했는데 그러면 이 아랍 민족주의자들 자신을 증명해야 되잖아요. 네. 우리가 이제 아랍 사람들 다시 부활할 사람들이다. 그럼 이 증명을 어떻게 할 거예요? 남들한테 뭘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거 뭐예요?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정확합니다. 확실하게 정확합니다. 아랍 걸로 만들어서 아랍으로 뭉치면 된다. 할 수 있다. 야, 좀 침착맨인데 이걸 눈치를 채셨는데 그 당시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 눈치를 안 채겠어요? 눈치를 챌 수밖에 없고 그리고 거기 있는 뭉친 사람들이 다 원하는 게 그거였을 거예요. 네. 그러면 이스라엘 뭐 했어요? 또 열심히 자기 스파이들 심어져가지고 예. 특히 이집트에 어디에 전투기들이 있는지 어떤 예. 전투기들이 있는지 예. 다 정보를 따가지고 이집트가 공격하기 직전에 본인이 먼저 선제 공격을 해가지고 모든 전투기를 다 파괴시켰어요. 이스라엘이 먼저. 예. 그게 돼요. 아니 어차피 내일은 전쟁할 건데 오늘 우리가 가서 먼저 치자. 그러면 사실상 예. 이미 싸우진 않았지만 이스라엘이 그냥 컨트롤이 가능한 상황이었네요. 이미 다 알고 전투기 어디 있는지 다 알고. 지금 사람이 생존으로부터 느끼는 위협의 강도가 사람의 행동에다가 영향을 아니 근데 주거든요. 계속 생명을 위협받으면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생명을 위협받아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이게 어떤 능력이 있길래 이제 컴퓨터 게임 하다가 레벨 3, 레벨 4하고 레벨 35, 레벨 50 차이가 있을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이거를 네. 어떻게 하는 거지 이거? 네. 진짜 이거 너무 신기한데. 네. 아무튼 그걸 다 폭격을 해가지고 무력화를 시켰어요. 네, 그래서 67년 전쟁은 이집트가 친 거예요. 그리고 이집트의 시나이 반도 땅이 있잖아요. 예. 그거 다 빼앗겼어요. 심지어 땅도 뺏겼어요. 딴 데 뺏겼어요. 그러면 아랍 중심으로 뭉치자가 좀 흐지부지. 흐지부지하게 된 거예요. 아. 그래서 이스라엘한테는 중요한 거 뭐냐면 우리는 이 땅을 주고 이집트랑 평화협정을 맺자. 이집트로부터 인정받자. 일단은 이집트는 제일 큰 형이니까 인구적으로도 그렇고 군사력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이집트에서는 이제 자말 압둘 나스르 죽었어요. 병 때문에. 다음에 자기 후배. 예. 뭐 예를 들면 각튜브하고 바니보트라면 바니보트를 죽고 각튜브는 제성소를 아니, 이거 굳이 비유하자면. 마니모트를 죽고 광태호가 가면 굳이 비유하자면 비유하자면 이제 각튜브가 그 자리에 앉았어요. 엠베르세다. 사실 빠니모트를 가면 예. 또 곽주부가 가는 게 맞죠. 예. 하여튼 이제 엠베르세닷 그 자리에 앉았어요. 엠베르세닷. 엠베르세닷을 미국이 연구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우리가 칭찬하면 너무 흥분한다. 그러면 우리 이 사람을 꼬시자. 아니 생각해보니까 곽주부가 가는 것도 말이 안 맞아. 빠니보트를 가면 빠니보트를 동생이 가져가든가 뭐 이렇게 해야지. 곽주부가 왜 가 거기를. 이제 예. 그때는 이집트 쿤이라고 하면 1위는 제말 압둘 나스르, 2위는 엠베르세닷이었어요. 2인자 그러니까 한 팀이니까. 네, 걔네들 이제 선후배. 예. 하여튼 이제 거기서는 사다트는 이제 정권을 잡았는데 미국이 잘 거시는 것도 있고 그리고 좋은 제안도 왔어요. 시나이 반도를 이스라엘 너네한테 줄 테니까 지원을 매년 줄 테니까 야 이제 이스라엘 좀 인정해. 그래서 엠베르세닷 오케이 알겠다.
하고 시나이 반도를 다시 돌려받고 이스라엘이랑 평화 협정을 맺어요. 아 근데 그게 전략이 괜찮네요. 네, 그래서 노벨 평화상 다 땄어요. 누가 받았어요? 그 협정을 맺었던 에멜세닷하고 메나헴 베긴이라는 이스라엘 총리. 그러면은 이제 이스라엘하고 이집트는 조금 약간 이게 있겠네요. 그 이후로부터는 이제 사이가 나쁘진 않아요. 근데 다시 말하자면 이거는 엘리트들 사이에 있는 근데 이제 그 국민들은 당연히 안 좋고 예. 안 좋을 수밖에 없고. 여튼 이제 엔벨세닷 이제 가서 이스라엘 총리랑 악수를 했잖아요. 네. 그리고 그때 메네헴 베긴도 솔직히 말하자면 이스라엘 총리들 중에서 제일 매운맛이에요. 그러니까 순한 맛 매운맛 있죠. 있잖아요.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은 매운맛이죠. 트럼프보다 두세 배일 거예요. 메네헴 베긴. 매운맛이 예. 거의 핵불닭. 예. 그래서 그 사진이 분노의 대상이 돼요. 이라크가 판결을 이집트랑 어떻게 가서 그 사람이랑 손을 잡았어? 너는 아랍 사람도 아니야. 꺼져. 이제 아랍 인종들의 이동이 나야. 아니, 너는 어떻게 쟤랑 땅 좀 받았다고 왜 손을 악수를 해? 그렇죠. 이 약 물고 땅 안 받고 끝까지 우리랑 같이 가야지. 네. 자, 그러면 사우디 입장에서는 어떤 입장이에요? 너무 좋아. 이길 수 없어. 아 너무 좋아. 네. 안 그래도 그게 퍼질까봐 지금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데 네. 자기들끼리 막 분열이 일어나고. 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의 목표가 뭐냐면 예. 이집트 같은 큰 형도 꼬셨다면 요르단 그리고 위에 있는 어차피 레바논은 5대5의 기독교 이슬람 그러면 뭐 어렵지 잘해서, 않네? 잘해서. 그러면 이제부터는 요르단도 좀 약간 노리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좀 노리고 이 국경을 우리가 빨리 평화협정들하고 수교들 맺고 이제 마무리 든든하게 이 나라 건국으로 마무리시키자. 예. 이제 이스라엘 목표는 그거였어요. 그래서 가서 93년 때는 팔레스타인 독립기구 있어요. PLO.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인데 그 수장이랑 93년에 또 화해를 했고 네. 사진 찍었고 오슬로 협정. 그리고 그걸 가지고 야 우리는 이제 팔레스타인 애들이랑 화해했어. 요르단 너도 좀 손을 쳐. 하자. 그래서 국왕 후세인이란 다 손을 잡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보기에는 이제는 거의 큰 문제가 없네. 이제부터는 이걸 가지고 일단 앞에 있는 국경 나라들이랑 수교를 했고 다음에 이제 점차 다른 국가들이 합의하면 이스라엘 국가의 건국 절차가 거의 마무리 단계가 되는 거예요. 되는 것 같은데. 예. 우리가 지금 인정했고 대사관이 있잖아요. 예. 한국에 이스라엘 대사관이 있고 한국의 대사관이 이스라엘에 있는데 이스라엘을 아직도 나라로 취급하지 않는 나라가 몇십 개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목표는 모든 나라들이 우리를 인정하는 거. 근데 이제 여기서 무슨 일이 생겼는가? 이 이슬람주의를 그렇게 터뜨렸잖아요, 사우디가. 예. 그럼 이슬람주의는 진짜 그 무슬림 형제단을 통해서 확산됐어요. 예. 그러면 여기저기 가다가 이슬람주의는 어디까지 갔어요? 이란까지 갔어요. 물론 이슬람주의 이 무슬림 형제단은 순니발 이슬람주의인데 거기는 시아파이긴 한데 그래도 말이 좀 약간 달콤해. 이슬람 중심으로 공화국을 만들자. 이슬람 중심으로 우리는 뭔가 하자. 그리고 그 당시에는 중동에서 제일 정권이 너무 잔인한 건 이란이었어요. 왕권한테 찍히면 날아가요. 그때도. 네. 하여튼 그 이슬람주의는 이란에서 좀 번지기가 시작했고 그리고 이미 왕이 잘못된 것들도 많이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란에서 혁명이 터져요. 혁명이 터져서 이란이 이제 이슬람 공화국으로 변신돼요. 예. 혁명을 일으킨 사람이 아야툴라 호메이니예요. 예. 호메이니라는 이름 호메이니. 들어보신지 모르겠어요. 얼핏 들어봤어요. 좀 예. 약간 수염이 너무 예. 긴 나이가 70대 할아버지. 예. 이분이 혁명 이후에 연설하잖아요. 이 말이에요. 이란 무슬림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에게는 세계 사탄이 있어요. 큰 사탄 어디예요? 미국. 그렇죠. 병이 든 사탄 어디예요? 환자 사탄 환자 어디예요? 어디지? 소련. 소련이. 공산주의들 싫어하니까. 공산주의들 싫어. 그리고 작은 사탄. 짜고서 이스라엘. 그렇죠. 그리고 미국 그 젊은이들이 미국 대사관에 들어가요. 예. 미국 대사관에 있는 모든 직원들은 납치예요. 예. 미국이 야 니네들 어떻게 납치를 해? 네. 이란도 야 우리 왕이 너네 나라에다가 도망갔잖아. 그거 돌려줘. 우린 재판하게. 미국 우리 집에 손님이 왔으면 우리는 손님을 돌려줄 수가 없어. 그럼 니네들 대사관에 있는 직원들도 우리 손님이 우리 안 돌려줄게. 미국이 이 미개한 페르시아 새끼들이 우리 거 안 준다? 두고 보자. 그래서 두고 보자. 미국이 진짜 영화들에서 보일 법한 톰 크루즈 예. 탑건을 찍듯이 무슨 특공을 만들어가지고 예. 그 대사관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려고 해요. 그러면은 이란이 그 이슬람주의가 퍼지기 전에도 이미 종교는 한 어떤 이란이 500년 전부터는 이미 이렇게 신학자들에 의해서 지배받은 사람들인데 그 신학자들 위에는 왕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란이 갑자기 이렇게 종교에 빠진 거 아니고 이란이
이슬람주의를 통해서 우리는 왕한테 뭐라고 해도 된다는 거지 오래전부터는 이란 사람들은 보수적인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왕을 떨어뜨리고 신정체제를 만들자는 거는 엊그저께 일인데 근데 그 이전부터는 이란이 쭉 이렇게 시아파의 영향을 받았던 강력한 보수적인 지역이었어요. 보수적인 지역에서. 예. 이제 미국이 뭐 해요? 그 이제 뭐 탑건 하셨다고. 네, 영화를 찍으려고 네. 이제 가서 그 대사관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살려줘야 돼요. 예. 자, 하려고 했어요. 예. 다들 이렇게 출동했어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모래바람 나와가지고 예. 비행기들이 아무것도 못했어요. 갑자기 그 기상 네, 갑자기 모래바람이. 수호신이. 네, 그래서 실패. 자, 그러면 코메이는 뭐라고 하실 것 같아 이걸 보고? 형제 자매 여러분! 죽여줬다. 이슬람 공화국을 선포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 편이시여. 지금 사람들을 똘똘똘똘 무서워하는 미국을 우리가 이기려면 하나님 우리 편이면 돼. 봐봐요. 아무것도 못했어요 미국이. 더 믿읍시다. 예. 그러면 미국이 이럴 때 기분이 너무 예. 삥상. 그쵸. 그것 때문에 한 게 아닌데 자기들이 봤을 때는 그냥 네. 모래바람 때문에 네. 그런 건데. 자, 그럼 미국이 이럴 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기분 너무 상했잖아요. 예. 그럼 이 새끼들 참 교육해야 되는데 또 자기 군인으로 보내면 너무 아까워. 자기 미군으로 보내면 아까워. 이스라엘이 뒤에서 밀어주면서. 이스라엘 아니고 딴 나라 밀어줬어요. 그래요? 그럼 사우디아라비아예요? 이라크. 이라크는 미국하고 나중에. 그 당시에 사이가 나쁘지 그래요? 않았어요. 예. 그래서 갑자기 이라크 사담 후세인한테 가고 야 사담 너 자꾸 이란의 남부당 그 속이 있는 당이 본인 거라고 중간중간 얘기했잖아요. 얘기했어요. 너 말이 맞아. 갑자기 편들어져. 야, 너 말이 맞아. 네가 했던 말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는 내가 그냥 지나가는데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네 말이 맞아. 인정해줘. 갑자기 네. 인정해주기 시작해요. 너 가서 그 땅을 가지고 와. 우리가 너한테 무기 다 줄게. 근데 이란이 무기를 누구한테 받았어요? 작은 사탄한테. 근데 왜냐면 사탄이라고 이렇게 선언했는데도 이란한테는 그때는 그냥 무기를 싸게 주면 받아줘야지. 왜냐하면 이라크 쳐들어왔는데. 지금 내 땅이 지금 뺏기게 생겼는데. 네. 그래서 그 전쟁 때는 미국이 이라크한테 배팅을 하고 이스라엘이 이란한테 배팅을 하면서 두 개 나쁜 새끼가 치고받고 싸우면서 사라지기를 원했어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하셨지만 점령을 했다가 다시 또 이란이 수복을 했다고 그거는 했잖아요. 다 이스라엘 덕분이에요. 그럼 사실은 우리가 물론 이란도 잘 싸웠긴 했어요. 그것도 인정해야 돼. 근데 우리가 얼핏 생각했을 때는 요즘에 미국은 이스라엘 편 뭐 이런 생각 있잖아요. 아니 미국은 아직도 이스라엘 편이에요. 미국이 60년대 이후로부터는 이스라엘 편이에요. 근데 그 물론 이전에 이스라엘 편은 아니었어요. 근데 뭐 직접적으로 싸우진 않았지만 미국이 이제 줄을 대준 이라크랑 네. 왜냐면 이스라엘이 미국이 더- 기분이 상한 거예요. 자기 대사관 애들이 다 거기 있는데 그리고 이렇게 중동에서 어떤 지도자가 나와서 너무나 대놓고 미국한테 큰 사탄이라고 하는데 미국 냅두면 안 돼요. 빨리 처리해야 돼요. 안 그럼 다 옆에서도 또 사탄이라고 하니까. 네. 저는 그리고 이번 계기로도 그 말씀 드릴게요. 지금 한국 언론에서 자꾸 미국이 이 이스라엘 이란 교전에서 이스라엘의 편으로 트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로비 뭐 그런 걸로 보고 있는데 제 보기에는 이거 플러스 80년대 그 뒤끝이에요. 뒤끝이 아직도 있어요? 네. 40년이 지났는데? 미국 역사에서는 이렇게 미국이 개망신 당하는 거 없어요. 좀 풀리지 좀 40년이나 지났네. 네. 안 풀려요. 안 풀려요? 예, 그 쉽지 근데 않아. 그거 뇌피셜 아니에요? 미국 그 80년대 그것 때문에 한다는 건 알파고님 뇌피셜 아니냐고요? 저는 아니 미국 이 문제를 다루는 미국 관계자들이라고 할까요? 예. 그분들 얘기를 할 때는 중간에 무조건 이 얘기 나오더라고. 근데 많은 이란- 전문가들이 그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네. 40년 전에 그것 때문에. 아니, 얘기하면 야 그래도 이란은 냅두면 안 된다. 왜요? 야 이스라엘 문제 그렇다고 치고 갑자기 또 대사관 사건도 터지면 어떻게 뭐 이 얘기가 뜬금없이 나와요. 사람들이 까먹지는 않았어요. 아직도 이 사건을. 그리고 사탄이라고 이렇게 대놓고 네. 말했는데 그걸 제대로 이렇게 정리가 안 됐고. 아직도 금요일마다 정계 지도자가 방송국에 나와서 이제 국민의 연설하거든요. 무조건 미국에게 죽음, 이스라엘한테 죽음 이 말을 해요. 아직도. 일주일에 한 번씩 그걸 꼬박꼬박하고. 네. 그래서 40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 속 시원하게 뭔가를 한 대를 못 때린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 이제 깡패 정신 그런 거 있잖아요. 깡패 정신이 뭔데요? 깡패 정신이. 한번 깡패라는 거야? 미국이 깡패라는 거예요? 이 세계의 모든 국가들은 다 깡패예요. 예. 자, 이때는 이라크는 이제 전쟁에서 밀렸잖아요. 예. 미국의 말을 들어가지고 이란에 들어갔는데 8년 동안 전쟁을 했는데 예. 뭔가 없어요. 막 소모만 하고 사람도 많이 죽고. 사람만 죽었고 땅 하나도 못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나의 손해, 내가 니네들 말을 듣고 들어갔는데 나의 손해는 누가 좀 약간 배상해 주십시오. 근데 그 사실 뭐 배상할 게 있나요? 난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근데 네가 뭐 굳이 가겠다면 내가 좀 도와줄 수는 있어야 되는데 손해배상을 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분 입장에서는 왠지 미국이 다 해줄 것 같고. 네, 왠지 그럴 것 같고 그래서 줄 거 없어. 그때 그게 사담 후사이네요. 네. 그럼 산다면 그러면 나 쿠웨이트 먹을게. 그래서 쿠웨이트로 간 거예요? 뭐 사실 석유가 탐난 것도 있는데 사실 그 전에 있었던 게 깡패 정신.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8년 동안 했는데 성과가 없으니까 네. 빨리 성과를 뭐라도 내야 네, 되니까 네. 그러니까 석유가 탐난 것도 맞지만 그 앞에 뭔가 지지부진한 것 때문에 좀 조급해진 것도 있고 자, 그러면 이라크 사담 후세인은 쿠웨이트 정도 먹으려면 또 이슬람 세계로부터 욕을 먹을 거 아니야. 너 어떻게 형제 나라를 먹느냐. 그러면 이슬람 세력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면 어떤 제스처를 보여줘야 돼요? 그거 뭐예요? 이슬람 세력을 자기 편으로 끌어당기려면. 쿠웨이트가 이스라엘하고 뭔가 있다. 하거나 아니면 직접 이스라엘을 건드려야 되잖아요. 예. 이라크는 이스라엘을 때렸어요. 미사일로. 그러면 이스라엘 입장에서 뭐예요? 야, 예전 우리는 국경 나라들만 수교를 맺으면 문제가 끝날 줄 알았는데 국경이 없어도 멀리 있어도 미사일을 쏴면서 우리를 때릴 수가 있네? 야, 뭐야 안 보여 끝이 없네. 그러면 동의서 작성해야 되는 명단이 훨씬 늘어났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는 이스라엘에서 법이 개정돼요. 집을 만들면 무조건 쉘터하우스를 만들어라.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90년대 이후로부터 있는 건물이나 아니면 집들에 가시면 무조건 집마다 쉘터하우스 안에 있어요. 사이렌 울리면 그 쉘터하우스 안에 들어가야 돼요. 법으로 규정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이후로부터는 우리한테 국경이 없지만 우리를 때릴 수 있는 나라들 너무 많잖아요. 그럼 확대하면 미사일이 날라오고 그 당시에는 1차적으로는 이라크, 2차적으로는 리비아, 3차적으로는 이란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순서대로 걔네들을 처리하자. 처리라는 게 뭐 외교적으로 화해를 한다거나 아니면 아니 그냥 없애버리자. 아니 언제 어떻게 없어요 그거를. 이란은 땅이 이만한데. 근데 이란이 아직 그 순위에서는 들어가진 않았어요. 왜냐면 이란은 아직 싸지는 않았잖아요. 일단은 이라크는 때리고 있고 그리고 리비아는 자꾸 팔레스타인에 있는 조직들한테 무기를 갖다 주고 제공하고 그래서 이란이 아직 그 리스트에서는 좀 밀려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는 이라크 핵개발하고 있어. 이라크 때려 죽이자. 90년대부터는 자꾸 이스라엘 그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 얘기가 2000년 때는 부시 대통령 때 먹혔어요. 그래서 공격을. 네. 가서 들어갔어요. 이라크한테는 무기들이 있어요. 핵무기 있어요. 화학무기 있어요. 하나도 안 나왔어요. 하나도 안 나왔어요. 제보를 했는데. 네, 제보는 없었어요. 근데 사실 핵무기가 있다 없다 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사실 그 전부터 뭔가 후세인이 외교를 좀 실패했기 때문에. 아니 저는 그 영상을 봤는데 기록들이 있어요. 후세인한테서 물어봐요. 야 무기들 어디 있어? 없잖아. 그럼 왜 없다는 말을 안 했어? 왜냐하면 핵무기를 없애러 들어간다면 미국이 말할 때는 이란 지금 얘기하거든 우리 핵무기가 없다고 해요. 근데 사담 후세인이 없다는 말 안 했어요. 왜 안 해요? 그 아랍 사람들 그런 자존심 깡패 정신. 그러니까 너 빨리 그거 있어 없어? 있으면은 공격하려고 했는데 없는데 그 대답을 약간 뜨뜻미지근하게. 없는데 아니고 야 핵이 있다면 뭐하게? 핵이 있다고 쳐 뭐하게? 이런 거. 핵 있다고 쳐 뭐하게? 핵이 없다는 말 안 했고 실제 없는데 갑자기 허세를. 살상 무기가 있다는 그런 얘기를 다 안 하고. 근데 이거 이제 오해하게끔. 네, CIA의 그런 보고서 나왔거든요. 사담 후세인을 잡자마자 최초에 있었던 진술. 너 왜 없다고 안 했어? 사담 후세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 니네 CIA 나한테 없다는 걸 니네들 알 줄 알았어. 근데 왜 굳이 없다고 하면 되는데. 없다고 하면 정권이 무너져요. 왜요? 왜냐하면 그 덧세 때문에 사람들이 애를 지지하고 밀어주고 있는데 그 깡패 덧세 때문에 약한 모습을 보여주면 안 돼요. 그래서 CIA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내가 굳이 없다고 말해야 돼? 니네들 없다는 거 알고 있지 않았어? 내가 니네들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꾸 있는 척 했는 거야. 있는 척하고 그러면 막 공격한다는데 와봐 이게 왜냐면 와보라고 안 할 수 없잖아요. 왜냐면 아까 말씀하셨던 뭐 소위 말하는 가오 때문이라면 가오 때문에 만들어진 정권이라면 계속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지만 이게 지지를 받는 거예요? 네, 어쩔 수 없어요. 깡패 정신 그거잖아요. 내가 세야지 똘마니들 나한테 붙어 있지. 하여튼 이제 이라크에서 이제 무슨 문제가 터졌냐면 시아파를 밀어주고 시아파에다가 배팅을 하고 이라크에 들어갔는데 그러면 미국이 거기로부터 빠져나왔을 때 시아파가 정권을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아파는 누구랑 더 친해질 거예요? 옆에 있는 이란이랑 더 친해질 거예요? 아니면 사우디아라비아랑 더 친해질 거예요?
저 시아파랑 수니파를 잘 몰라요. 아, 시아파는 종파인데요. 네. 개신교 전주교처럼 생각하시면 되는데 시아파의 지금 맹주가 이란이에요. 근데 이라크는 이란이랑 싸웠기 때문에 그 이후로부터 수니파 사담 후세인이 자국민 시아파를 좀 탄압했어요. 그래서 미국이 와서 그 시아파 애들을 끌어당기고 사담 후세인을 무너뜨렸는데 새로운 이라크는 누구한테 더 가까울 거예요? 옛날처럼 수니파 아랍 국가들한테 아니면 시아파 이란한테? 이제 이란한테. 그렇죠. 근데 수니파 시아파가 네. 저는 잘 몰라서 막 얼핏 들은 거는 뭐 강경한 게 있고 뭐 그렇게 기준을 나누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나눠주실 수 있는데 시아파 수니파는 단순히 말하자면 한 종교 공동체를 종교인이 다스려야 되나 일반인이 다스려야 되나에 대한 정치적인 갈등이에요 사실은. 아 그러면은 종교 지도자가 다스려야 된다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그러죠? 무슨 국가? 신정체제. 신정체제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시아파 안에서는 신정국가들이 나왔고 그동안 수니파 안에서는 신정국가들이 안 나왔어요. 그럼 뭐 예를 들면 사우디는 이슬람교의 율법이 반영된 법들이 많은 나라지 사우디는 신정국가가 아니에요. 신정국가라는 거는 신학자들이 모든 것을 결정해야 돼요. 근데 사우디에서는 모든 것을 왕이 결정해요. 이란은 신정국가. 네, 이란은 완전히 신학자들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어요. 이란은 대통령이 대통령이 있어도 신학자가 와서 야 동생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하면 아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하고 그렇게 해요. 약간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뭐냐면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제 나라를 다스려요. 나라를 다스리려면 뭔가 실무를 아니야 다스린다는 거는 감시를 해요. 예를 들면 일반 정치인들이 뭘 하려고 했을 때는 종교적으로 맞는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서 패스 안 패스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무를 일반인들 하죠. 근데 아무리 그걸 해도 실무를 일반인이 하고 종교 지도자가 마지막 최종 컨펌을 한다고 하더라도 되게 현실적이지 못한 거를 이유로 통과를 안 시켜주고 전혀 이게 실효성이 없는 거를 종교적인 이유로 통과시켜주고 하면 되게 비효율이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날에 이란에 이 꼴이 난 거예요. 왜냐면 영향을 그럴 수 받으니까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실무를 전문가들이 하더라도 이게 네. 결국은 잘 모르는 사람이 네. 오면 이게 안 그래서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사람들이 많이 좀 약간 오해한 거 뭐냐면 이란에서 이란 혁명에 대한 이란 신정 체제에 대한 불만이 아니고 이 신정 체제 운영에 대한 불만이 있지. 이란 사람들은 가반수가 신정 체제 아니면 이 혁명에 대한 불만이 없어요. 물론 세속주의자들, 소수민족들은 불만이 있어요. 빨리 레짐 체인지, 빨리 신정체제 없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을 자꾸 해외에 튄 상황이고 서양 언론이 그 사람들을 목소리를 통해서 이란을 접하니까 왠지 이런 사람들은 신정체제에 대한 불만이 있다는 식으로 하는데 신정체제 전체에 대한 불만 아니고 운영 방식에 대한 불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싫어서 나간 사람하고 인터뷰를 하니까 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그럼 신정 정치를 그럼 그렇게 안 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그거를 힘을 약하게 해야 되나? 자, 그래서 그 안에는 개혁파하고 원칙파들의 싸움이 있어요. 이란에서. 예를 들면 얼마 전에 뭐 히잡 시위가 있었는데 일관성이 없는 거 뭐냐면 이란의 일부 동네들에서 여자들 히잡 안 써요. 근데 법으로는 이 여자들 히잡 써야 돼요. 예. 그래서 정교 경찰의 마음이에요. 어떻게 보면. 한 동네에서는 너무 많이 감시해. 야야야 너 머리카락 보였어. 제대로 덮으라고 했었잖아. 하고 나대요. 네. 근데 한 동네에서는 아니 자기 일 하는 건데 나댄다고 그래요. 아니 자기 일이잖아요. 법대로 한 거잖아요. 이란 사람들 입장에서 그건 나대는 거예요. 왜냐면 옆에 있는 도시에서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너는 왜 여기서 뭐라고 하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요. 일관성이 없어요. 야, 우리 진짜 히잡으로 쓰는 거야, 안 쓰는 거야. 왜냐면 딴 도시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고 왜 이 도시에서는 뭐라고 하냐. 약간 어떤 느낌인지 알겠다. 우리나라도 약간 그런 거 있어요. 애매한 그런 거. 횡단보도에 자전거 타고 가면 안 돼요. 네. 아시죠? 네. 내려서 가야잖아요. 네. 근데 안 지키잖아요. 네. 근데 약간 갑자기 경찰이 와서 자전거 내려서 타야지. 네. 딱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봐야 네. 될까요? 근데 그때서 내릴 수가 있는데 여자가 그날 미팅하러 갔는데 새로운 남자친구 생길 수도 있는데 갑자기 와서 야 히잡 왜 없어 하면 아 왜 그러세요 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라크에서 자 이라크 얘기를 해서 돌아가자면 사담 후세인이 몰락하면서 시아파가 다시 이제 올라가면서 시아파 이라크가 이란에다가 붙었어요. 갑자기 이제 친해지게 되는 거죠. 야, 자 그러면 이란은 어떻게 해요? 바로 앞에 있는 이라크는 자기 앞잡이가 됐어요. 네. 그리고 시리아에서도 소수의 시아, 다수의 수니파 순위가 정권이에요. 있어요. 네. 그래서 시리아에 있는 정권이 자기 표현이잖아요. 네. 그리고 또 레바논 있죠. 레바논 안에서도
헤즈볼라이라는 무장단체가 있어요. 예. 이스라엘을 괴롭힐 수가 있는 거. 예. 갑자기 중동에서는 시아 벨트가 생긴 거예요. 시아 저승달. 적으로 치면 크립이 이어졌어요. 네. 안 자, 그러면 원래 이게 이어지지 네. 않았는데. 이거 언제예요? 2003년이었죠? 예. 자, 2006년에는 전쟁이 터져요. 이스라엘하고 레바논 안에 있는 헤즈볼라랑. 그래서 이스라엘이 무기를 들고 지상군을 들고 막 레바논 안에 들어갔어요. 예. 레바논 군이랑 싸운 거 아니에요. 레바논 안에 있는 무장단체랑 싸우는 거예요. 헤즈볼라랑 싸우는 거예요. 예. 근데 어떻게 됐어요? 털리고 다시 뒤돌아왔어요. 이스라엘이 다시 철수했어요. 예. 안 되겠다. 예. 군이 많이 죽어요. 예. 우리는 헤즈볼라를 제거 못하겠다. 예. 물론 헤즈볼라 사람들 더 많이 죽었어요. 예. 근데 이스라엘 인생 처음으로 생각보다 제거가 안 되니까 본인이 스스로 철수했어요. 네. 그래서 갑자기 중동에서는 이란이 이렇게 발이 뻗어났잖아요. 예. 그 뻗어나면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갑자기 이란이 뭐야? 맹주가 됐어. 시아파뿐만 아니고 수니파 사람들한테도 귀여워 보여요. 아, 이게 사실은 이스라엘이 막 공격하고 철수한 건데, 이쪽으로 하니까 갑자기 또 분위기가 네. 좋네? 왜냐면 그 헤즈볼라는 이 기술, 이 전략 전술을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원래 무장단체인데, 네. 원래 무장단체는 나라 아니잖아요. 한 나라의 군이 아니잖아요. 네. 어떻게 이스라엘 군을 이렇게 막아놨어요? 거기서 그렇게 버텼어요? 이란 덕분이잖아요. 그러면 이란이 갑자기 맹주로 뜬 거고,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이 눈치를 챈 거예요. 아, 내일 모레 비상시에는 미국이 갑자기 흔들렸다. 그러면 이란이 우리를 조질 수도 있어요. 아. 왜냐하면 우리 위에는 헤즈볼라 있고 밑에는 하마스가 있고 본인들도 미사일들이 있는데 갑자기 미국이 힘이 빠졌어. 그럼 우리는 그냥 들어온다. 바로 들어온다. 네, 바로 들어온다. 아. 아랍 민족주의가 뜨니까 종교로 막으려고 네. 무슬림 형제단을 지원하면서 막았는데 아랍은 이제 좀 약간 와해가 되고 네. 이제 종교적으로 이제 시아랑 이제 해가지고 이란이 이렇게 막 퍼지니까 이제 자기가 위협당하니까 바로 또 이슬람주의는 또 이제 딱. 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는 2006년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그 레바논 헤즈볼라 사태 이후로부터는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자기 안보 의식을 바꿔요. 오케이, 이제 우리의 새로운 적이 이란이다. 이제 우리는 이란을 손봐야 돼. 땅 거리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왜 자꾸 여기서 싸우는 거지? 네. 했는데 사실은 그게 말씀대로 40년 전부터 이게 계속 이게 네. 뭐가 이어져 온 거네요. 네. 민족주의, 네. 뭐 종교주의 뭐 이런 것부터 다 이어졌던. 정리가 좀 됐죠. 아, 왜 이해가 돼요? 네. 이게 이 흐름이라는 게. 네. 이제부터는 다시 중동이 달라질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이렇게 많은 미사일들이 떨어지는 거를 처음 봤고, 예. 그리고 아이론돔, 그리고 이스라엘 만들었던 다른 방공 미사일들 이렇게 뚫리는 거 처음 봤고, 이렇게 이스라엘에 있었던 동네가 이란의 미사일 하나만으로 잠실동 하나가 날아가요. 완전 파괴됐어요. 예. 사람들 안 죽어요. 왜냐면 쉘터하우스 있어요. 예. 전쟁의 6일째인가 7일째 때 숫자를 확인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국가에다가 배상금 신청, 왜냐면 우리가 세금 내니까 우리 집이 전쟁으로부터 파괴되면 돈을 줘야 돼요. 예. 그 신청을 했던 사람 수가 26,000명이에요. 26,000명. 내 집이 날아갔는데 돈을 주라고. 예. 그리고 또 7,000명이 나의 자동차가 날아가서 돈을 주라고. 예. 이스라엘이 미국으로부터 무한 리필이거든요. 예. 미사일 떨어지면, 전투기 떨어지면 미국 갖다 줘요. 무한 리필인데도 이런 교전이 한 3주, 4주 지나가면 이스라엘이 무슨 농업국가도 아니고 IT 대강국인데 파산이죠. 라마트간을 완전히 물파더러 만들면 이스라엘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냥 얼핏 들었을 때는 이란이 막 쫄리네, 뭐가 어떠네, 막 이러는데. 아니 이란도 쫄려요. 왜냐하면 쫄리긴- 처음에는 개 털렸어요. 이스라엘이 그 모사드를 통해서 이란에 있는 사람들 잘 꼬셔가지고 처음에는 이스라엘 세게 선제 공격을 너무 빵했거든요. 뭐 드론 날아가서 막 네. 그렇다고 이란 막. 안에다가 드론 공장을 세웠어 이스라엘이. 아. 이란 안에다가 이스라엘 가서 드론 어떻게 세웠지? 공장을 어떻게 세웠지? 세우고 어떻게 세웠지? 그리고 이란 안에서 드론들이 올라가가지고 이란을 이렇게 정신없게 만들고 다음에 전투기들 와서 때렸어요. 이란 같은 나라들은 이런 전쟁을 조금 오랫동안 버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인구가 많고 땅이 많으니까 이스라엘을 어디를 때려야 돼요? 땅이 너무 크잖아요. 그 땅이니까. 분사시키면 돼요. 이 중요한 거는 지원이에요. 미국의 무한 리필 지원. 근데 무한 리필 지원을 하더라도 이미 그 좁은 땅 다 이렇게 파괴되어서 다 박살나면 네. 안 되잖아요. 재건하는데 속도가 네. 있고. 그럼 무한 리필로 해결이 안 되죠. 애초에 해주더라도. 그래서 이란에 있는 정권을 제거해야 돼요. 언젠가 또 있을 거예요, 이 전쟁. 두고 보세요. 근데 이란에 있는 정권을 없애도 그게 될까요? 이제 물음표 그거예요. 우리가 왜냐면 아프가니스탄에 들어갔는데 아프가니스탄에서는 결국 우리가 나갔고 거기서 탈레반 정권이 수립됐잖아요. 네. 이란에서 우리가 이란에 쳐들어가면 우리가 거기서 이스라엘을 촉으로 삼지 않는 정권을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제 보기에는 15분이 끝났고 아직 15분씩 세 판 또 할 것 같아요. 이거 있었잖아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화해해라.
그래가지고 뭐 6시간 이내에 할 거 하고 네. 싶었던 거 다 네. 해. 그래서 준비된 거 다 보여주고 6시간 내에 6시간 끝나면 12시간씩 나눠서 이란이 먼저 휴전하고 이스라엘이 휴전해. 그리고 이제 딱 끝나는 거야. 그걸 했는데 네. 이란이 공격하려면 이란한테 필요한 시간은 얼마예요? 15분이에요. 왜냐면 15분. 미사일 날려요. 그리고 네. 미사일들이 소리보다 더 빠르거든요. 네. 근데 이스라엘 다시 한번 가서 이란을 때리려면 몇 시간이 필요해요. 왜냐면 전투기들을 날려야 되고 그 전투기들의 이제 안보를 유지해야 되고 네. 시간이 더 필요해요. 네. 전투기를 때릴 때 하고 미사일을 때릴 때. 그래서 이스라엘 현지 시간으로 7시였는데 네. 7시 되기 직전에는 이란이 너무 세게 때렸어요. 베르샤와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텔아비브로부터 남쪽에 거기를 너무 심하게 때렸거든요. 근데 때리고 5분 지나가고 뜩 7시에 이제 서로 때리면 안 돼. 네. 이스라엘 입장에서 너무 찝찝한 거야 이게. 아 이게 자 그냥 화해하면 너네도 속 안 풀리니까 서로 각자 때리고 싶은 만큼 때리고 이제 안 싸우는 거야. 근데 네. 이렇게 하다가 그 시간이 이스라엘 땡할 때쯤에 빵 때리고 끝났어. 네. 그러니까 맞은 애가 약간 이게 아닌데? 그래서 7시였잖아요. 예. 10시 46분인가 정확한 시간을 기억하지 못해 3시간 이후에는 미사일 2개 날아왔어요. 이스라엘이 야 봐봐 이란이 약속을 안 지킨다. 이란이 우리 아니야. 우리 네. 미사일 더 크잖아. 그리고 때리면 무조건 건물이 날아가잖아. 이거는 평야에다가 떨어졌어. 예. 우리 아니야. 예. 이스라엘이 니네들이야. 해가지고 야 전투기들 빨리 날아가. 아 약속 안 지켜서. 예. 그래서 전투기들이 가서 테헤란을 북부로 다시 때렸어요. 근데 그거 이란이 안 한 거 맞아요? 저는 진짜 둘 다 가능하다고 봐요.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고. 예, 왜냐면 진짜 억울할 수도 있고. 중동에서는 뽕카, 덧세, 꼼수 다 가능한 동네이거든요. 여튼 그래서 아템전 다 예, 이렇게 열려 있는. 근데 이제 우리의 생각이 중요하진 않고 트럼프가 어떻게 생각하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이스라엘이 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카메라 앞에서 이스라엘한테 욕을 했고 네. 자기 SNS에서도 True Social이라는 자기 SNS인데 거기에다가 이스라엘 제발 더 이상 뽐하지 마 부탁이야. 말 좀 들어. 그냥 이래야지 우리가 멈출 수 네. 있어. 네. 그리고 기자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생각했어요? 당신이 휴전이라고 했는데 누구도 안 지키네요. 당신 허구냐? 트럼프 내가 이 둘 나라를 싫어해. 진짜 걔네들 말 안 들어. 내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이스라엘 더 싫어해. 아, 이 지구촌이 약간 학급이라고 하면 반장이 네. 그 싸우지 말자 하는데 약간 계속 반장 기분 나쁘지. 반장 옆에 있을 때마다 계속 옆으로 이렇게 계속 이러고 있는 느낌인 거죠. 근데 지금은 일단은 지금 멈췄어요. 멈췄어요. 좀 멈춘 상황인데 그럼 이대로 그냥 멈출 수도 있는데 근데 사실 15분이 끝났다고. 이스라엘의 블랙리스트에 들어갔어 이란이.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이번에 다양한 전력 전술을 쓰고 신정체제를 무너뜨리려고 했는데 안 먹혔어요. 사실 이게 이해를 하려면 확실히 그거를 이렇게 스토리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그냥 해석을 하면 왜 굳이 이렇게 할까인데 이게 사실은 다 쭉 이어져 있어서. 그래서 제 보기에는 굳이 좀 약간 여기 지금 모사드 거위국 간부들 우리 채널을 보고 이란을 어떻게 무너뜨려야지 정보를 따라 보신다면 여기서 참고를 할 수도 있어요? 신정 체제를 무너뜨리는 것보다는 소수민족들한테 올인하는 거는 지금 알파고님이 팁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수민족 말고는 지금 세속주의자들을 가지고 무너뜨릴 틈이 없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일단 멈춘다고 해서 지금 네. 멈추네 많이 이렇게 하는데 네. 멈추더라도 이게 사실 멈출 수가 없어요. 끝날 수가 끝난 조만간 게 아니다. 다시가 어디서 튀어나올 거예요 이거. 누가 먼저가 됐든. 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모르는 행위자들 조만간 나타날 거예요. 잠깐만 이렇게 해도 이스라엘 때릴 수가 있나? 왜냐면 이란이 이스라엘 때릴 때 쓰는 톤 하고 이스라엘이 그것을 막을 때 쓰는 톤을 비교하면 많으면 1대 100 차이예요. 어디가 더 많아요? 보호하는 사람 더 많아요. 이스라엘 쪽이 더. 예, 왜냐면 여기서 미사일 하나 살 때는 쓰는 돈이 많으면 5만 불? 예. 더 많으면 뭐 1억? 이건데 그걸 막으려고 돈이 더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 미사일 기술을 엄청 발전시키면 돼요. 예. 그리고 굳이 핵 개발을 하지 않아도 돼요. 예. 왜냐면 이란이 개발했던 미사일들 있잖아요. 예. 그거 그냥 100개가 안정적으로 이스라엘에 들어가면 거의 전술 핵이랑 똑같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중동에서 핵을 개발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근데 이란이 개발했던 그 드론이나 아니면 미사일들을 개발하는 거는 어차피 우라늄 안 들어가니까 몰래 개발할 만한 감시가 필요한 기술이거든요, 그거. 예. 그러다 보니까 잠깐만 이란의 이 공격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돌리고 어떻게 하면 구멍이 난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동안 이스라엘로부터 쫄았고 숨었던 나라들한테 다시 한번 뭔가를 가이드라인을 주는 일이 됐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란이 맨 처음에 전날 네. 미사일을 보낼 때는
몇백 개 보냈어요. 예. 몇백 개 보니까 그 중에는 뭐 10개 들어갈라나 말라나였는데 근데 시간 흘러가면서 이란이 보냈던 미사일들의 숫자가 줄였어요. 예. 근데 맞았던 미사일들의 숫자가 올라갔고 영향, 그 파격이 더 올라갔어요. 사람들이 처음에 왜 이란이 이렇게 미사일을 더 보내지? 왠지 고갈된 거 아니야? 전쟁 중이니까 고갈됐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보니까 이란이 보냈던 미사일들의 숫자가 작아졌지만 유효탄은 더 많아졌어. 이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그 피해 규모가 더 커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얘기했어요. 여러분 두고 보세요. 미국이 개입한다 했는데 며칠 후에 미국이 개입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만 보내도 타격을 줄 수 있으니까 예. 점점 줄인 거지. 예. 이것만으로 미사일이 다 떨어졌다고 해석할 수는 없는 뭐 것이다. 떨어지게 있겠죠. 그러니까 그것만 예. 무조건 떨어졌다고 볼 수는 예. 없는 것이다. 뚫렸기 때문에 예. 그런 거지. 그리고 이제 그리고 돈이 더- 많이 들어서 이제 더 이상 안 더 되는 심한 거야. 거. 마지막으로 미국이 이란을 때렸잖아요. 그때 이란이 그동안 쓰지 않았던 발표만 했고 제대로 보여주지 않았던 미사일이 있어요. 하이벨이라는 미사일인데 그 미사일 그때 처음 썼거든요. 네. 근데 그때 사이렌 안 울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야? 이스라엘이 감지하지 못하는 미사일을 개발한 건가?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서 그거 수사 중이에요. 그날 탐지기가 고장 나서 사이렌 안 울린 것인지 아니면 감지를 못한 건지. 진짜로 이란이 그걸 뚫을 수 있는 사이렌조차 울리지 못할 정도의 미사일을 개발한 것인지가 지금 큰 물음표고 공포의 대상이에요. 그게 만약에 실제로 뚫어내는 거라면은 이미 이제 이스라엘의 방공 미사일이 뚫릴 수 있는 방법을 이란이 배웠는데 사이렌조차가 안 울렸어요. 그러니까 그 뭐 인식조차도 네. 모르게 그 들어간다. 사이렌이 왜 중요하냐면 이란의 미사일들이 들어오기 한 2, 3분 전에는 사이렌 울려요. 그런 앱이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야 돼. 그래서 사람들 쉘터에서 들어가야 되는데 다 죽어 이제. 그날 사이렌 안 울렸어요. 하이파에서. 하이파이라는 북방에 이제 항구 도시가 있는데 이란은 자꾸 거기를 때렸거든요. 왜냐면 이스라엘에다가 물자가 들어가려면 제일 큰 항구가 제일 먼저 때려야 되는데 그날 그 미사일을 마지막으로 섰는데 사이렌 안 울렸어요. 그러면은 네. 만약에 그게 이제 사이렌이 안 울리는 뭔가 신개념 이제 맞다면 이제 진짜 인간들이 훨씬 많이 죽을 수 있다는 네.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목표는 신정 제재를 바꾸든 말든 간에 확실한 것은 이란에 갖고 있었던 이 모든 미사일 기술 공장들은 없애야 돼. 어떻게 없어? 이제 문제는 그걸 어떻게 없어요. 자꾸 이렇게 전쟁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되고 이제는 이스라엘 건국이 지나간 지 한 70년 넘어갔거든요. 네. 이제 3세대들이 태어났어요. 전 유태인 친구들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태생 유태인 친구가 없었거든요. 한국에서 생겼어요. 이제는 많은 무슬림들, 많은 아랍 사람들은 야 이스라엘 뭐 어쩔 수 없네. 그냥 인정해주자고 넘어가는 분위기가 되는데 자꾸 이 문제들을 전쟁을 통해서 풀으라고 하면 이 문제가 연장돼요. 이스라엘이 이제부터는 전쟁보다는 빨리 외교에다가 가동으로 돌고 이스라엘 지금 전쟁보다는 이스라엘의 전제를 인정하는 이제 자꾸 돈을 가서 소양에다가 꽂아주거든요. 소양에서 로비를 하고 있는데 그 돈 우리한테 줘. 제가 아랍 사람들 알아요. 저도 중동 사람인데 그냥 진짜 10%만 줘도 다 설득이 돼요. 여기 단가가 더 싸요. 예. 돈 외국으로 안 가고 그냥 중동 안에서 쓰면 네, 중간에서 쓰면 웬만한 이제 이스라엘의 그 안보 문제, 이스라엘의 공국을 인정하는 문제가 풀릴 거라고 봐요. 근데 이제 문제가 네. 논리적으로는 외국의 서방 세력에 쓰는 돈을 외교로 쓰고 뭐 이렇게 해서 말로 잘하고 이해시키고 이렇게 해서 하면 되지만 네. 대다수의 뭐 사람들이 또 악감정을 느끼는 사람들이 당연히 있잖아요. 네. 왜냐면 뭐 맞았고 때렸고 네. 맞았고 때렸고 하니까 말씀하신 엘리트 수뇌부? 네. 수뇌부들의 생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국민들의 정서나 이런 거는 아무래도 그게 있는데 그걸 자극해서 자기의 어떤 그 권력을 공고히 하려고 그걸 자꾸 계속 공격하고 그것도 있어요. 하는 네. 방법이 멈추지는 않을 것 같단 말이죠. 이스라엘 안에서도 이렇게 이상한 생각을 가진 정치인들, 정당들이 있고 중동에서도 그런 나라들이 있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수교를 안 한 상황이라면 중동에 있는 국민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상한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성지는 거기 있는데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이 수교를 안 했기 때문에 내가 못 가니까 자꾸 나는 그 이상한 반 이스라엘 선전을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한 번 사람이 이스라엘에 가서 거기 있는 알락사 사원을 방문하고 문제없이 나는 방문했는데 나 여기서 예배를 했는데 제가 그걸 많은 사람한테 봤어요. 이스라엘을 한 번 방문하는 사람, 한 번 가서 그 성지 순례경 알락사 사원을 방문하고 온 사람이 이스라엘에 대한 반감이 거의 90% 줄여요. 근데 이제 수교를 안 했기 때문에 대화를 할 수 있는, 교류를 할 수 있는 통로들 없어요. 실제로 얼굴을 마주하고 거기에 가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네. 뭔가 이게 가라앉을 수 있는 네. 부분들이 안 보니까 네. 점점 근데 한 나라가 유지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국내 단합, 연대.
미안데. 우리끼리 직업받고 싸우면 이 나라가 생존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느 정도 단합하는 거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뭐예요? 이웃 국가들이랑 관계예요. 좋고 인정해주고. 네. 근데 이스라엘이 지금 모든 외교가 서방에다가 몰빵한 상황이고 주변 국가들이랑 뭔가 좀 가이드라인이 없어요.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이게 마을이 있는데 마을 사람들하고 뭔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꾸 딴 사람한테 가가지고 이런 일이 있다 이렇게 네. 말하고 이렇게 이러니까. 근데 이스라엘에서도 제가 했던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은 없는 거 아니에요. 제가 방금 전에 했던 말들을 하는 이스라엘 지식인들, 이스라엘 정치인들도 네.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정권 기간 좀 오래 가야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힘의 균형이 어느 쪽이 세면 센 쪽이 말을 들을 이유가 없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완전 비슷한 느낌으로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뭔가 양쪽이 네. 다 아쉬운 상황이 돼야 딱 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아쉬운 게 없는 쪽이 생기면 이게 타협이 안 네. 되는. 이것도 있어요. 강자가 양쪽 다 때리고 야 하회해라고 해야 되는데 미국에서 그것을 하는 사람은 오바마하고 밀 클린턴하고 네. 그리고 지미 카터인가? 예. 아니, 지금 그걸 한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데 미국에서 그런 사람이 가끔씩 나오고 그러면 반대로 양측에 있는 사람들을 하회해야 되는데 양측에서 하회에 있는 사람들을 동시에 정권을 잡지 못해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에서 하회할 사람이 정권을 잡아요. 근데 또 반대편에서 그런 사람이 없어요. 양측에서도 화해를 원하는 사람들이 같은 시기에 정권을 잡으면 이걸로 화해가 갈 수가 있는데 자꾸 좀 약간 시기가 안 맞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거기에다가 이제 도입이 돼요. 그러면은 네. 요거는 말씀하셨던 그런 뭐 방법으로 좋아지는 방향도 있지만 결국은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좀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일단 중동에서 국경들이 달라질 거예요, 확실히. 왜냐하면 일단 칼이 나온 상황이고 지금 우리가 이라크라고 하면 이렇게 국경이 있잖아요. 네. 우리 눈에 보이는 국경이고 원래 사실 이라크의 북부는 쿠르드 사람들이 거기서 실질적으로 독립국가처럼 움직여요. 자기 국기도 있고. 네. 그리고 말로는 이라크의 일부이지만 이라크 사람이 쿠르드 지역에 가면 편하게 돌아다니지 못하고 빨리 나가야 돼요. 아예 달라요. 이게 국기가 따로 있고 거기서 쿠르드 말들을 교육을 하고 그리고 허가증이 거주 허가증이 있어야지 거기서 이제 집을 구하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라크 아니지만 그 안은 분위기가 완전 다르고 그들만이 네. 쓰는 깃발도 있고요. 네, 따로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실은 따로 논다고 봐도 돼요. 이라크 주간 정부에 갖고 있었던 외교 정책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아요. 애초에 그러면 거기는 이라크 사람이 거기 가서 막 편하게 못 있는 정도면 애초에 그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를 이라크 군, 이라크 경찰이 관리하지는 않아요. 거기를 쿠르드 경찰이 관리하고 있으니까 모든 안보, 경찰, 국방이 쿠르드 애들이 해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자치구역보다 훨씬 더 강한 사실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원래 말로는 자치구역인데 나라네요. 사실상 예, 알아서 움직이는 데예요. 자치구역보다 훨씬 더 강한 네. 개념의 근데 공식적으로만 다른 나라가 아닐 네. 뿐. 그래서 중동에서 이렇게 슉 무슨 이렇게 풀만 나오면 거기는 독립이에요. 자, 그리고 지금 시리아 보세요. 시리아에서도 이렇게 북방에서 쿠르드 애들이 그러려고 하고 있어요. 아직 그 단계에 오르지 못했어요. 그리고 시리아 이제 중앙 지역을 이제 수니파들이 먹었지만 여기 이스라엘 국경 지역에 있는 두르주이라는 또 다른 종교가 있는데 지금 그 두르주 지역에도 시리아 중앙 정부군이 못 들어가요. 그래서 시리아가 지금 현재로서 보이지 않는 세 개의 조각으로 분리된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금 리비아도 마찬가지예요. 가다피가 날아갔고 지금 두 가지를 이렇게 중간에서 분단된 상황이고 예멘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지금 국제적으로 인정 안 받았어요. 이 아수라장 안에서 이란도 좀 선보자예요. 그래서 이란까지 이 흐름이 끝나야지 이 분위기가 끝날 거예요. 근데 쉽게 안 끝나겠죠? 현재 있는 이 세력 균형이 유지되면 언젠가 이 계획대로 끝났어요. 왜냐면 제가 어렸을 때 기억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네. 야, 이스라엘에 너무 나댄다. 어? 뭐 무슨 사담 후세인을 무너뜨려? 사담 후세인 쉬워? 그렇게 군사력 막강한데 사담 후세인 날아갔어요. 그리고 사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우리 주변에서 몇십 년 동안 이제 뭐가 없었으니까 네. 다른 나라는 계속 있거든요. 네. 사실 국방력이 약하면 그런 게 본인 나라에서 문제가 생긴 걸 외국에서 공격하면서 풀어 네. 나가려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있어. 동양에서는 국경들이 제대로 잡혔기 때문에 전쟁 안 나온 것도 있어요. 왜냐면 전쟁이라는 거는 아쉬움이잖아요, 사실은. 뭔가 모호한 뭔가 아쉬움이 있어야 전쟁의 요소가 남아요. 근데 중동이 안 그렇다니까요. 중동에서는 그런 국경들이 아쉬움 없이 그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남의 나라에 대한 이런 좀 약간 미련들, 아쉬움들이 있어요. 이제 이것을 유럽연합이라는 큰 틀 안에서 외교를 통해서 풀어줬는데
이 프로세스도 중동에서 하지 않으면 중동에서 계속 전쟁들이 이어질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뭐 말씀드리면 알파고님은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네.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저는 이제 한국을 위해서 인생을 갖다 바치려고 한 귀화하셨어요. 네, 네, 이제 귀화하시고. 저를 이제 손을 이렇게 발목을 자르시면 여기서 이제 빨간색 여기서 이제 파란색 땅에다가 흘러가지고 태극기가 그려질 거예요. 근데 이제 이름은 우리나라식으로 네. 이렇게 안 하셨고 네. 개명을 안 하셨고 알파고 신하신데 네.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왜냐면 합동을 알파고이라는 이름으로 했는데 네. 갑자기 이렇게 좀 약간 한국 뽕을 뿌리려고 김철수로 바꾸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도 파란 피는 안 나와요. 저는 그래서 이거 잊지 마세요. 네. 막판에 들어온 사람은 더 세게 내 거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한국에 뒤에 합류했기 때문에 네. 더 강하게 네. 어필해야 돼. 뭐 예를 들면 전 세계에서 기독교가 제일 늦게 전파된 거는 한국이잖아요. 근데 하지만 제일 강력한 기독교들 한국에 있어요. 강력하잖아요. 네. 한국이 가장 늦게 네. 참여했지만 더 강렬한 네. 감정을 저는 갖고 있다. 내 유언다 남겼어요. 아. 제가 혹시나 죽으면 나의 시체를 3%에다가 묻으세요. 왜요? 왜 3%에 묻어요? 왜냐하면 내가 혹시나 못 들어가요. 거기 못 들어가. 동의를 보지 못해도 제가 죽고 난 다음에 언젠가 동의를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때 그 동의를 땅 밑에이더라도 제일 먼저 맞이하고 싶어서. 아니 근데 거기까지 어떻게 묻어? 이제 저희 요한으로 남겼어요. 혹시나 제가 딴 나라에서 가능하다면, 가능하다면. 혹시나 내가 딴 나라에서 죽으면 나의 시체를 가지고 오시고 가지고 계시고. 38선에다가 묻으세요. 그 나중에 바뀔 수도 있죠. 아니. 아니. 진짜. 절대로. 남자는 침을 뱉으면 핥으면 안 돼요. 뒤르키에도 있잖아요. türkiye 연을 끊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알파고님 모시고 이란 이스라엘 네. 전쟁 확실히 좀 드리고 2시간 반 얘기했네요. 와 진짜 지도 없이 그냥 얘기했는데 네. 너무나도 매끄럽고 너무나도 이해가 잘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미와 요즘 국제 정세까지 네. 배울 수 있는 시간이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전쟁 나야지 부르시네요. 그때 사실 두바이 초콜릿. 두바이 초콜릿! 네. 두바이 초콜릿 얘기하다가 카톡하고 그랬었는데 다음에 기회 되면 네. 중동 지역 한번 네. 놀러 가는 것도 네. 재밌을 것 같고 두바이나 뭐 이런 것도 재밌을 것 같고 중동 국가 안 가보셨죠? 저는 중국도 한 번도 안 가보고 우리 반장님이랑 같이 한번 두바이에서 사막에 가야지, 낙타를 타야지. 아무튼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오늘은 이렇게 딱 마무리 지으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소시간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많이 와주셨나요? 몇 명 오셨어요? 한 15,000명. 14,550명? 15,000명. 15,000. 네. 중동시기. 사막에서는 좀 올리나요? 무조건. 올림으로 하나요? 이거는 이제 전 순화됐어요. 원래 한 3만 명이에요. 3만 명 정도가 네, 지금 오늘은. 봐주셨는데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 그럼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